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네, 벌써 오늘 화요일 시장도 이렇게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장 초반부터 약세장의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5% 하락하면서 2,6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매수세를 보이는데 이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 코스닥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갑니다. 0.53% 하락하면서 883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는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조금 더 잘 읽어보면 좋을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끝까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요, 이 서울경제TV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이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히든 전략 고수익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화요일 시장이 또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들 좀 주목하고 계실 텐데 오늘 좀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좀 어땠을까요? 예. 자,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세가 좀 지속이 좀 됐고요. 또 연휴 관계로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망 심리가 약간 뚜렷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부분들은 여전히 상승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주도를 했던 2차 전지하고 이제 반도체, 이 부분들이 주춤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방산주라든가 다른 특화된 어떤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 몇 쪽의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테마적인 요소가 조금 이제 강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제가 시장의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 지지받고 터닝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인데 일단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죠. 형성이 됐던 부분은 3월 달이죠. 3월 중순부터 4월 초, 이 부분까지 어떤 거의 한 22일, 한 달 정도 강세장을 흐름이었었고요. 이번에도 약간 이제 비슷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21선을 깨지고 오랜 동안 행보를 이번에도 반복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우려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바닥에서 일어난 부분들은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기간 조정까지 충분히 받았습니다. 한 달 상승, 한 달 조정. 근데 3파동이 만약에 이게 만약 3파동이 아닌 같은 패턴이면은 당연히 여기서 61선까지 빼고 쌍바닥을 보이고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승이 진행이 될수록 현재 상승의 어떤 압력이 강해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의외로 짧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또는 본격적인 상승인 경우는 이제 21선을 지지받고 가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약세지만은 종가상으로는 21선이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종가상의 21선이 깨지면은 현재 약간 지력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추세 이탈된 종목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21선 터닝해주면은 긍정적으로 약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미 증시 동향을 보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해 주신 상승의 여력이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힘 함께 지켜보면서 미리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오늘 파트너님께서 픽해 주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이 베트남 방문, 방산 수혜주 부상 하나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이 이슈로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 대통령 그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에 방문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정말 이 방산주가 수혜주로 조금 더 부상하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네, 파트너님 어떻게 될까요? 좀 이번 이슈 더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일일성 이슈 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방산 부분들은 하나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이제 방문한 부분들은 이제 베트남의 군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 동안에 3조 정도 투자를 한다 이런 모멘텀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수주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이제 보고 또 시장이 약간 움직여주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인 어떤 경제사절단 속에서 방산업체의 관계자들이 관계자들이 다소 포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중소형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는 전쟁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슈를 소개하는 데서도 약간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 어떤 거시적인 흐름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전쟁 부분들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평상시에 이야기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현재 조기 종결 가능성은 없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연관이 됐던 부분들은 현재 가스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천연가스의 재배력 이런 어떤 천연가스 공급망의 재편 이런 부분하고 거의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방산산업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그다음에 현재 전쟁이 지느냐 또는 이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나토의 계속 동진 정책을 취해지면서 현재 러시아의 적경지대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전부 다 나토 회원이 계속해서 가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립국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도 계속해서 가입을 좀 하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핀란드 옆에 이제 발트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옛날에 보면은 발트 함대, 흑해 함대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동쪽으로는 거의 봉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전황입니다. 크림반도 쪽하고 이쪽이 현재 회랑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사수하느냐 뺏기느냐 하는 어떤 싸움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경우 몇 년 갔죠? 한 3년 갔죠. 거의 비슷하게 갈 확률이 많습니다. 3년 가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기지도 못하고 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이 때문에 이제 동유럽의 어떤 수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당이 되고 폴란드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동유럽의 산업의 전진기제 역할을 하면서도 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세트로 다 6회공 세트로 전부 다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작용이 되고 또 이런 적경지대 부분도 헝가리,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토에 대한 어떤 전력 현재 무기 국산 체계하고 한국에 대한 무기 국산 체계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대체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다음 장 보시면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부분은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은 중국 남쪽에 동남아시아 확대를 한 걸 보시면은 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영토 분쟁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중국에게 거의 이제 굴욕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도 현재 무기 그다음에 자체 군 현대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체 방어선이 있습니다. 제가 1도련선, 2도련선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일본하고 대만 위쪽, 필리핀 쪽에 오키나와까지 있죠. 1도련선, 그다음에 일본 넘어서 괌, 하와이 쪽으로 해서 2도련선 이런 어떤 방어 체계를 현재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반드시 현재 어떻게 보면 통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오렌 버핏이 TSMC를 다 전부 다 처분했다. 그런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두 번째는 대신 뭘 샀느냐, 일본의 그 기업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의 유통기업 이런 부분들을 국제 상사 역할을 종합 상사를 샀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관료의 발언.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폭격하면 우리는 TSMC를 폭파하겠다. 이런 발언을 상당히 많이 좀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방산소유는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갑자기 해외의 어떤 그 수주가 증가된 부분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큰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일회성 이슈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것이냐, 요거에 대한 그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산 K방산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그냥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인 자주포의 거의 독과점을 거의 50% 넘어서 70%까지 독과점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K9 자주포가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이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연평도에 느닷없이 맞아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하면서 무작정 이렇게 무식적으로 쐈습니다. 근데 실제 북한에서의 포격 진지가 밑에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이렇게 덤성 떨어졌기 때문에 오발이라고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못 맞히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폭탄이 무슨 폭탄이냐면은 고폭탄이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반경 50m는 거의 살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봤을 때 밑에 6개 포대 중에 5개 포대가 전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뉴스가 그 북한 했던 부분들이 이만갑이라는 그 케이블 TV 프로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었다. 평안병원에서 중상자 실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거의 이 사건이 회자가 돼서 미국의 로비스트가 이거 대박 사건이다. 이걸 가지고 로비를 하면은 엄청나게 잘 팔리겠다 했던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인지 모르겠지만은 K9 자주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그런 상당히 큰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산에 대한 4대 가장 잘 나가는 품목 4개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첫 번째 부분들은 K9 자주포에 좀 해당이 되고 요거에 대한 수혜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가 하나 디펜스 합병을 했는데 여기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 쪽에 특화된 기업이지만은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K9 자주포에 포신을 여러 가지 고폭탄을 개발하면은 지금은 40km까지 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육지에서 쏘면 해안가에 그런 것도 하고 나중에 장사정포로 하게 되면은 4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쏘면은 시리즈까지 날아가는 거죠. 서울에서 쏘면은 나중에 이렇게도 개발을 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해안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K2 전차. 이번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독일의 레오파르드 전차, 그다음에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한 수 위 능동 방해 체계 및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탁월한 기능을 했다는 점이 거의 인정을 받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K2 전차가 폴란드의 어떤 무기 체계를 완벽하게 다 업그레이드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KT 전차의 핵심들은 어디서 수혜주냐?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FA-50, FA-50은 공격기죠. 근데 거의 초음속, 음속에 거의 근접하는 어떤 공격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F-16 유명하죠. F-16 유명한데 그걸 대체를 거의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가성비가 뛰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동남아시아 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사용합니다. 이라크 공군, 필리핀 공군 다 이걸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 번째 부분들이 있고 이제 네 번째 부분들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수출했던 천궁 우리가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천궁. 우리가 사드나 이런 것들은 고고도이기 때문에 약간 힘들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LIG 넥스원이 이걸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4개 품목의 또 관점이고 또 수혜주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두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 부분들은 현재 히든 종목 어떤 임팩트 현재 대박쇼에서도 공개가 되고 또 관심주에서도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중 간 지금 패권 분쟁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방산주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또 우리 K방산 단단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전망까지 좋은 상황이니까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지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끝까지 저희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급등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주도해줄 아주 핫한 종목들을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오전에 좀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스페크, 역시나 또 방산 관련주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인 솔트웨어, 최근에는 이 솔트 AMB 흡수 합병 소식에 정말 오전장부터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은요, DTNC입니다. 이 정부가 드론 작전 사령부를 신설하겠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오늘 오전에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정말 핫하게 달궜던 3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스페코, 솔트웨어, DTNC 이렇게 3가지 종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말 상승폭도 엄청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 종목까지 확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이 있는데 파트너님께서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시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DTNC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상한가 특징 중에서 스펙코하고 DTNC, 네. 방산주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근데 DTNC 하면은 약간은 이렇게 생소한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제 들어온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떤 이슈 때문에 부상이 돼서 오늘 뭐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DTNC는 원래 주력으로 하는 부분들은 각종 전자기기, 그다음에 산업용 기기 이런 그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전자기기에 관련된 사업의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화 산업으로서 현재 드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드론을 어떻게 이제 격추를 시키는 건데 어떻게 격추를 시키냐면은 전자파를 쏴서 방해하는 요소로 해서 요거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보면은 제밍이나 하고요. 이런 어떤 기술들은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에 쏘는 것들, 미사일을 잡는 기술은 뭐냐? 여기 미사일에 대한 전파를 교란시키는 제밍 기술. 어떻게 보면 하이제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북한에서 드론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거 드론 하나를 못 잡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DTNC의 홈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DTNC의 어떤 드론 방어 사업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분야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드론 방어 사업 하면은 이런 어떤 기기를 생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레이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DTNC 어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서비스도 있고 또 신성장 동력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성장 동력은 차량 충돌 방지용 레이더 무선 그 시험 인증,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레이더 이런 어떤 카메라 이 세 가지 모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사물 인터넷, 현재 IoT라고 하죠. IoT 그러니까 오픈랩에 대한 어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 코드하고 통하는 어떤 부분인데 전혀 이슈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드론 관련된 방산 때문에 이슈가 됐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지만은 만약에 이제 조정이 되면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만한 어떤 사업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차트로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장기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현재 3개월 전에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은 다시 한번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이번에 간 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진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만약에 이제 기존에 바로 가면은 6,500원에서 조정을 보이는 어떤 조정이 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핫상한가 종목 가운데 오늘의 베스트로 DTNC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방산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포인트가 좀 보여지는데요. 이 방산주에 더불어서 드론 관련 이슈가 있는 만큼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요, 이어서 파트너님께서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시는 오후장 인기주 심층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그 이후에는 저희 파트너님께서 선정해 주신 이 매달 종목들이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매달 종목 가운데 금메달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그 금메달 종목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이 오후장 인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이 오후장을 주도해주게 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 파트너님께서 선정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인기주는 바로 이 청담 글로벌입니다. 네. 이 청담 글로벌 화장품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정말 최근에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 랠리를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이어가게 될까? 오후장에는 또 얼마나 힘을 받아줄까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네. 얼마나 더 힘을 더 가져가게 될까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
중에서 청담 글로벌이 오전에 급등했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많이 밀리는데 그중에서 청담 글로벌이 급등했던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중국에서 현재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유명한 징동닷컴 이 부분에 대한 이커머스 사업, 제휴를 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브랜드를 런칭을 시키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중간 어떤 컨설팅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브랜드 관리, 발굴, 그다음에 브랜드 육성 이런 그 지원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청담 글로벌 같은 글로벌은 중국 어떤 사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2라는 업체도 있는데 실리콘2는 중국이 아닌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청담 글로벌이 왜 오늘 급등을 했냐면은 현재 미국 국무장관하고 시진핑의 면담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의 긴장 모드를 완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거고 그것 때문에 11월 달에 한번 바이든하고 시진핑의 정상회담도 추진한다는 그런 뉴스도 좀 있죠.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진전이 된다면은 약간의 이제 긴장 모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랠리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화장품 쪽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중 어떤 현재 무역 충돌 속에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부분에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던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굉장히 터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였지만은 현재 중간 정도의 조정에서 현재 이격을 보이다가 5장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닥에서는 첫 번째 탄생 파동이 또 생겨났는데 탄생 파동이라는 것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에서 숨고르게 해주다가 바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장에 매물을 딛고 약간 움직여준다면은 한번 청담 글로벌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기 종목으로 청담 글로벌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중국 관련 이슈로도 좀 엮여 있는 만큼 오늘 오후장은 좀 어떤 힘으로 이어가 줄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청담 글로벌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전략은 단단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받게 될지 이 두 번째 종목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저희 지금도 조금 더 집중해보고 있는 두 번째 이 오후장 인기주 종목은 바로 공구음원입니다. 공구음원 특히나 이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역시나 또 중국 관련 이슈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당 기업은 특히나 이 중국 내 자사몰을 운영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역시나 중국 이슈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런 포인트가 보이는데 이렇게 오늘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더 힘차게 움직여줄까요? 예. 자, 공구음원은 이제 플러스 사이즈라겠는데 플러스 사이즈라는 것은 현재 사이즈가 없다는 뜻이고 현재 뚱뚱한 사람도 입을 수 있는 자유 사이즈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모델이 누구냐? 현재 개구먼 김민경입니다. 그렇죠?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이름을 왜 공구음원으로 짓느냐? 영부터 국까지. 이게 사이즈가 프리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현재 그 사이즈의 체형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약간 히트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온라인 패션몰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공구음원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공구음원이 예전에는 무상증자 이슈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54,000원까지 한번 갔던 뭐 전설
저설적인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6,000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다가 다시 한번 지루하게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 어떤 가격이 거의 이제 진바닥이라고 봅니다. 6,000원대에 6,700원이니까 7,000원 잡고요. 또 저점이 이번에 이제 8,000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대략적으로 약 12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쉬어졌던 거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것은 1년의 절반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간 변곡상으로 보면은 반년을 좀 쉬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출발이 될 때는 한 달간의 매집 과정을 보통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평선에서는 이렇게 이평선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과 61선이 크로스가 되려고 했을 때 중요합니다. 크로스가 되려고 했을 때 주가가 미리서 급등하고 수렴이 되잖아요. 수렴이 되면은 요거는 골든 크로스와 함께 본격적인 상승의 국면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21선 위로 올라서 수렴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리서 급등해서 수렴 조정이 되고, 이게 이제 매집 과정인데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상승 삿바 형태란 것은 아래 몸통하고 윗꼬리하고 1대1인 경우 또는 출발인 경우, 이걸 파동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면은 3파동의 전형적인 FEM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과거에 상승 삿바 형태의 차트를 통해서 급등했던 사례가 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승 삿바 형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등을 해줬던 전리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세력의 암호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청담 글로벌에 이어서 공구음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충분한 상승의 여력까지 확인시켜 주셨으니까요. 정말 오후에 더 힘을 내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파트너님께 선정해 주신 이 오전장 상한가 종목들과 오후장 인기자 종목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순서만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실 이 파트너님의 대박 종목과 히든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그 금메달 종목은 노란톡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오후장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저희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파트너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금메달 종목과 은메달 종목, 동메달 종목을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저희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노란톡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단단한 수익 전략을 위해서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의 메달을 수여받은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동메달 부터 공개가 될 텐데요. 파트너님, 오늘의 동메달 종목 어떻게 될까요? 예,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또 방산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그 항공우주의 이제 기업 내용을 보고 나서 또 차트의 내용을 이제 보는 것이 좀 순서인데, 앞 시간에 이슈에 대해서 다뤘을 때 세계의 그 4개의 핫 어떤 수출 품목 중에서 제가 FA50이라는 항공 기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보시는 차트 화면을 현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FA50 공격기가 F-16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의 가장 명품으로서 대정을 받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아니지만은 현재 초음속에 거의 근접하는 기능.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훈련기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인도네시아 공군, 이라크 공군, 필리핀 공군, 현재 태국 공군, 이번에 말레이시아까지 수주를 하게 되면은 동남아시아가 전체 깔맞춤 쪽으로 현재 맞추어주고 있고 폴란드 쪽으로 전체 현재 FA-50을 대규모 수주를 했죠. 미국의 F-16과 또 기종이 거의 호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통신체계도 호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어떤 그 적응 훈련만 하면은 바로 현재 모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종이 달라지면 그만큼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종 첨단 기기 이렇게 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모멘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뭐냐? 현재 최근에 KF-21 보라매 사업이라고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KF-21에 대한 보라매 사업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초음속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무시무시하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스텔스입니다. 스텔스. 그래서 4.5세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위에는 여러 가지 첨단 기종,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목표물, 여기는 천여 개의 목표를 동시에 이렇게 다 관찰하는 이런 최첨단 어떤 부분에 국산화 장비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최신의 공격기 F-35하고 거의 근접하는 어떤 성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어떤 파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하고 현재 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펑크를 내자 현재 폴란드에서 우리가 공동 개발 그 돈을 다 내줄게 공동 개발 투자를 하자 그런 이슈도 있고요.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높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오리지널 사업 같은 경우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에 대해서도 거의 특화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물론 우주항공 쪽에 이제 경쟁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현재 중형 위성 쪽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밝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공격기 그다음에 훈련기 이런 그 수주 물량이 약 500대에서 1000여 대 있는데 2024년부터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모멘텀 시장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장 어떤 재료가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좀 따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신고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현재 20일과 60일에 또 수렴작용이 됐고 다시 한번 정비를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 숨고르기인데 2, 3일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번 요걸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아직 그 피날레를 쳤던 부분들이 2015년이죠. 아직 회복이 되려면은 가격이 멀다 좀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여러 가지 FA-50, 그다음에 KF-21 모멘텀, 우주항공의 어떤 모멘텀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됐던 한국 항공우주를 현재 동메달로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동메달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였는데요. 정말 이렇게 K 방산 기술력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성까지 좀 확인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정말 진입 시점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어떤 매수가로 진입하면 좋을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동메달, 은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잠시 후에 공개될 금메달 종목, 그 종목명은 노란톡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은메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메달도 너무 든든한 종목을 잡아주셨는데 또 어떤 종목이 은메달을 차지했을지. 네, 파 투자님,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은메달 종목은 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또 그 예.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예. 것 같은데 포스코 예. 인터내셔널을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그 기업 내용을 한번 네. 보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렌 버핏이 일본 종합 상사 이제 무역 수출업 하는 원자재를 다루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좀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힌트를 얻은다면은 국내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포스코 홀딩 인터내셔널을 보셔야 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일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에 대한 지주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천연가스나 액화플랜트 사업 그다음에 이제 기관 시설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모든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호주 세넥스 기업을 인수를 해서 호주에 대한 가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유통 플랫폼을 각종 터미널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을 운영한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근데 실제 운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이슈도 물론 여기 규모가 가장 크고요. 나머지도 점차 유통터미널, 곡물 터미널을 하나둘씩 어떤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농수산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도 현재 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 신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자회사,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이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어떤 솔루션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래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모터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포스코 모빌리티에서는 2025년까지 구동 모터 코어를 400만 대를 이제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포스코가 하고 있는 2차 전지 솔루션 어떤 수직 계열화와 함께 이런 그 현재 2차 전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현재 모터에 대한 코어를 전문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어떤 차트를 보면은 물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했었던 적이 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현재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횡보를 하다가 가장 먼저 2차 상승을 지금 추진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지수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조금 더 행보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은 가장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산주하고 연결이 제가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약간 대형주가 되겠지만은 현재 동메달하고 같이 현재 같이
비슷한 어떤 개념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했고요. 또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또 타이밍이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성이 이번에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방산주와 연결된 종목임과 동시에 우리가 에너지 사업은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농수산물 이슈까지 더해지고 이 신성장 모멘텀까지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들 이야기해 주셔서 사실 도대체 금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좀 받았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금메달 종목은요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예. 수 있으니까요, 파트너님 예. 힌트 좀 주세요. 저는 이제 금메달 종목은요 네. 하면서 30초고 광고 보고 3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줄 알았습니다. 자, 농담했었고요. 네. 자, 금메달 종목, 히든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어제에 이어서 다음 칩 부분이죠. 다음 칩 종목 이게 힌트입니다. 다음 칩이 뭘까? 다음이 넥스트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위험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 업체 히든주의 업체 차량용 반도체에서 하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면은 이 업체는 이미지 센서와 영상 처리 신호를 보통 카메라가 고화질로 갈수록 현재 이미지 센서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별도로 ISP라는 영상 처리 신호 장치에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팹리스 기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들은 여기 고화질로 갈수록 현재 단순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영상 처리에 대한 어떤 반도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미지 센서 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번째 부분들은 차량용 반도체에는 여러 가지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탑재가 되는 건 좋은데 요거를 케이블로 깔아서 전부 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 다 합산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CCTV가 있으면은 수십 대를 하나의 모니터로 다 불러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불러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케이블로 불러 들어오고 요거에 대한 전문용어로 보면 AHD라는 영상 전송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옆에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영상을 전송을 해야 되는 반도체 두 가지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세 번째로 보면은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화질의 영상이 있으면은 현재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 차량, 여기는 사람 지나가는 거 이런 것을 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다 구별을 좀 해내야 되죠. 그래서 현재 아다스라고 합니다. 아다스 SoC 칩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다 탑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상 수집부터 영상 처리 신호, 그다음에 영상 전송, 그다음에 영상을 다 분류해내는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인공지능 어떤 프로세스까지 토탈적으로 다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고화질 영상 처리 ISP 기술, 그다음에 영상 처리 AH 기술, 영상 인식 기술 이런 어떤 프로세스의 모든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최고의 기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는 현재 보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인포메이션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어떤 종목하고 같이 연동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팹리스의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과연 어떤 종목이 이 금메달을 차지했을지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금메달 종목명은 노란톡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급등주 대박쇼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파트너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